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82세의 위장병 전문의 한민재 박사입니다. 50년 넘게 진료실에 고요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환자들의 몸에 새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3번 아침 부산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병과 극복을 통해 어떤 교과서보다도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눈빛으로 제 나이에도 어떻게 꾸준히 수련할 수 있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비결은 바로 식사 전 30분에 있습니다. 쉽게 간과되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 그리고 심지어 수명을 좌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영감에서 비롯된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 몸에 미치는 미묘한 영향을 수년간 관찰하면서 얻은 진실입니다. 1970년대 젊은 의사였던 저는 질병 치료에 집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약을 처방하고, 검사를 지시하고,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치유는 환자가 병원에 발을 들여놓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의 고요한 순간에서, 숟가락을 들기 전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도, 키울 수도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식사 전 30분은 신성한 창과 같습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의사로서 제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달 전, 동네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유명했던 76세의 박수진 할머니께서 가족 모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쥐고 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천공성 궤양, 응급수술이 필요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었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 여사는 매일 아침 공복에 진한 홍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습관을 고수해온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신체를 깨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그녀의 위벽을 서서히 약화시켜 재앙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날 밤, 진료실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박 여사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침 차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누군가 다른 선택을 하도록 안내했다면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습관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50년간의 경험, 제가 치료해온 수천 명의 환자, 제가 얻은 교훈은 제 진료실의 벽 안에만 갇혀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식사 30분은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소화계의 섬세한 움직임에 있습니다. 위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수동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마치 화가가 캔버스를 준비하는 것처럼 매 끼니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기관입니다. 식사 30분은 우리 몸이 효소를 활성화하고 산도를 조절하고 근육이 영양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소화계가 예민한 노인들에게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벽을 자극하거나 혈류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수도 불편함, 염증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나 부드러운 움직임과 같은 신중한 선택은 소화를 돕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이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우리 동네에서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존경받던 4명의 노인분들이 몇 주 간격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증상이 미미해 보였습니다. 복부 팽만감, 위산 역류 또는 희미한 복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침식성 위염, 발의 식도,
그리고 한 사례에서는 위의 저남성 병변까지 다양한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 사소하고 겉보기에 해롭지 않은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한 명은 공복에 에스프레소를 마셨고 다른 한 명은 음식 없이 진통제를 복용했으며 세 번째는 아침 조깅 후 바로 아침을 먹었고 네 번째는 식전 준비를 아예 거르고 바쁜 일정 속에서 식사를 서두르며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경종을 울리며 건강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악화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식전 30분 동안 피해야 할 3가지 습관, 그 습관들이 왜 해로운지, 그리고 건강을 증진하는 선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뿐 아니라 환자들의 고통과 회복 과정을 통해 얻은 삶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환자들의 고통과 회복은 제가 건강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공복에 커피나 진한 차처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아침의 시작이자 마치 의식처럼 느껴지는 일상입니다. 숨쉬기만큼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특히 노인들에게 이러한 습관은 소리 없는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커피, 차에 함유된 산성 성분은 위산 생성을 자극하는데 이는 공복의 위 점막을 침식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암, 궤양, 심지어 위암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위암은 여전히 한국 노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카페인은 또한 철분 흡수를 억제하여 빈혈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피로, 현기증, 호흡 곤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79세의 은퇴교사인 강병호 선생님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블랙커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것이 정신을 맑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성 속쓰림과 체중 감소로 제 병원에 내원했을 때 내시경 검사에서 심각한 위염과 궤양 초기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커피가 그의 유일한 사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침 커피 대신 위를 진정시키는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을 권하고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6주 만에 그의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위벽이 치유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침 커피를 소중히 여긴다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식후 최소 1시간, 위가 위산을 완충할 음식이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세요. 아침에는 생강 한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이나 순한 허브차처럼 더 순한 대안을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음료는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위를 자극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커피를 마신 후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몸이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다음으로 공복의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노인들이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약에 의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전에 약을 복용하여 빨리 끝내자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은 특히 음식 없이 복용할 경우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벽이 얇고 탄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 이러한 자극은 궤양, 출혈, 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응급 상황입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재봉사 임혜숙 씨는 이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릎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복용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심한 복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수년간 공복에 약을 복용한 것이 원인인 출혈성 궤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술 후 약 복용 일정을 변경하여 식후 30분의 약을 복용한 후
그녀는 회복되었고 이제 합병증 없이 통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효율성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위 건강을 위해 의사나 약사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약은 음식과 함께 복용하세요. 특정 갑상선 약과 같은 일부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므로 항상 복용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여러 알을 복용하는 경우 일기를 쓰거나 약통을 사용하여 복용 시간을 기록하세요. 의료 전문가와 간단히 상담하여 최적의 복용 일정을 정하고 소화기관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약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세 번째 습관은 운동 직후에 식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환으로 아침 산책, 요가, 정원 가꾸기를 실천하지만 운동 직후에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혈류가 근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와 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기관이 음식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복부 팽만, 경련 또는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소화계 회복이 더딘 노인의 경우 만성 소화불량이나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7세 어부 오태원 씨는 아침 사이클을 열심히 즐겼습니다. 그는 30분 동안 자전거를 탄 후 밥과 생선으로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며 에너지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가슴 통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운동 후 식습관과 관련된 경미한 식도염과 위 배출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이클 후 30에서 45분 동안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한 후 식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안에 증상이 호전되었고 그는 더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며 이제는 몸이 따라잡을 시간을 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운동 후에는 식사 전 최소 30분 정도 기다려 심박수가 정상화되고 소화계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 독서 또는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배가 고프면 물 한 모금이나 과일 한 조각으로 배에 부담을 주지 않고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식사 1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습관을 유지하세요.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으니 식사 30분 전에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간단하고 돈도 들지 않으며 소화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과 신체를 영양 공급에 대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먼저 식사 15에서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너무 간단해서 중요하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화 건강의 초석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은 위벽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소화 효소를 활성화하며 몸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위에 충격을 주고 소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차가운 물과는 달리 따뜻한 물은 음식 처리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갈증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가벼운 탈수를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이 습관은 심장 건강, 뇌 기능,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최연자 할머니는 수년간 만성변비와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녀는 완화제에 의존했는데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제가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하자 그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물. 그게 다예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자 증상이 극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어요. 연구 결과도 그녀의 경험을 뒷받침합니다. 가벼운 탈수 증상도 소화 효율을 20%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유지하려면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을 주방 조리대나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세요.
몇 분 동안 천천히 마시면서 위가 천천히 흡수하도록 하세요. 일반 물이 밍밍하게 느껴진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계피를 조금 넣어 풍미를 더하세요. 단, 설탕이나 산성 첨가물은 피하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더 건강한 식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전 5에서 10분 동안 실내에서 가볍게 산책하세요. 칼로리 소모나 근육 강화가 아니라 소화계를 활성화하고 혈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소화를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위가 음식을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여 과식 충동을 줄이고 바쁜 하루를 차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전 출신의 81세 은퇴 엔지니어 이상민 씨는 제가 이 습관을 제안했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식사 전에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이메일을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소화불량이 심해지자 저녁 식사 전의 거실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바보 같았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가 돼요. 배가 더부룩하지 않고 식사 후에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그의 경험은 식전 가벼운 운동이 노인의 복부 팽만감을 줄이고 위 운동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헬스장이나 공원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부엌이나 복도를 몇 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걸으면서 움직임의 리듬에 집중하세요. 움직임이 제한적이라면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팔을 돌려 비슷한 효과를 얻으세요. 걷기 운동을 부드러운 음악이나 팟캐스트와 함께하면 즐거운 의식처럼 느껴지고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셋째, 식사 전에 복부를 2에서 3분 동안 마사지하세요. 한국 전통 의학의 뿌리를 둔 이 고대 관습은 소화계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르면 위와 장으로 가는 혈류가 촉진되고 복근이 이완되며 연동 운동,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물결 모양의 운동, 이 촉진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복부 팽만감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이 습관은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예술가 김미선 씨는 수년간 위산 역류로 고생한 끝에 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약과 식단 변화를 시도해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복부 마사지 기법을 가르쳐 주자 김 씨는 창작 활동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의 원을 그리는 것 같아요.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주 만에 역류 증상이 줄어들었고 식사 전 새로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배뿐만이 아니에요. 김 씨는 말했습니다. 온몸이 편안해졌어요. 이 방법을 시도하려면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배꼽바로 아래 복부에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장의 경로를 따라가며 위가 음식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상상을 하세요. 2에서 3분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하면 복부에 약간의 온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파트너나 간병인이 있다면 마사지를 도와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걷기, 복부 마사지 등 이 세 가지 습관은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별한 도구나 값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먹는 것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체의 필요를 충족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식전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습관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노화와 소화의 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위의 보호 점액층이 얇아져 산이나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소화 효소가 감소하여 영양소 분해가 느려집니다. 위 운동이 느려져 복부 팽만이나 변비가 발생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위염과 궤양의 흔한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같은 감염과 싸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식사 30분은 신체를 지지하고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카페인 음료, 공복에 먹는 약, 운동 후 식사와 같은 피해야 할 습관은 위를 자극하고 혈류를 방해하며 소화를 방해하여 이러한 취약성을 악화시킵니다. 따뜻한 물, 걷기, 마사지와 같은 습관은 소화기관에 수분을 공급하고 자극하고 이완시켜 이러한 취약성을 상쇄합니다. 부산의 한 의료원에서 2024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식전 습관을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위장질환 발생률이 47%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염, 궤양, 위암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염은 매년 수천 명의 한국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며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선생님 강 씨는 위염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허브차에 대한 새로운 소중함을 발견하여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재봉사인 림 씨는 위궤양으로 고생하다가 기력을 회복하여 지금은 재봉 동아리 회원들에게 복약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인 오 씨는 복식 습관을 바꾸었고 식후 에너지가 향상되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가인 김 씨는 복부 마사지를 일상으로 삼았고 이를 계기로 자기 관리에 대한 일련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수천 가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소개합니다. 현재 식전 습관을 평가해 보세요. 공복에 커피나 차를 마시나요? 공복에 약을 복용하나요? 운동 직후에 식사를 하나요? 습관을 적고 바꿀 만한 습관을 하나 찾아보세요. 커피를 즐겨 마신다면 일주일 동안 따뜻한 물로 바꾸고 어떤 기분인지 기록해 보세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복용 시간을 정하세요. 운동을 한다면 식사 전 30분 휴식을 취해 보세요. 다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식전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시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2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생강 한 조각을 마십니다. 10분 전에는 집 안을 천천히 걸으며 심호흡을 합니다. 5분 전에는 앉아서 시계 방향으로 복부를 마사지합니다. 이 과정은 30분도 걸리지 않으며 자신의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